얘들아, 안녕하세요. 우리 저번 시간까지는 세 번째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 단원 세 번째 단원에서 첫 번째 소단원인 추상화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번 시간부터는 두 번째 소단원인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교과서로는 88쪽부터 보면 돼요. 자, 그래서 뭐뭐뭐 배울 거냐면 알고리즘 개념 그리고 알고리즘 성립 조건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이거 90페이지 스스로 해보기를 여러분 숙제로 해오세요. 숙제로 해와서 이거 나 도장 찍을 거야. 얘들아, 도장 수행평가죠? 이거 도장 찍을 거니까 꼭 해오세요. 이거 너네가 스스로 해보면 내가 학교 왔을 때 수업 시간에 같이 이야기 나눠보자. 그리고 내 답이랑 너네 답이랑 서로 비교해봐. 너네가 풀어왔을 때 좀 더 내 답을 이해하기 쉽겠지. 선생님 답을 이해하기 쉽겠지. 그러니까 꼭 스스로 해오세요. 일단 마지막으로 알고리즘의 중요성 하고 끝낼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알고리즘 개념부터 같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알고리즘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올라? 많은 친구들이 대부분 알고리즘을 하면 유튜브 알고리즘을 떠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알고리즘이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튜브 알고리즘과 우리가 배우는 알고리즘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까지 함께 알아봅시다. 자, 이거는 교과서 88쪽에 있는 내용이랑 그리고 얘들아 네이버에 그거 뭐라 그러지? 네이버에 알고리즘을 검색을 하면은 이거 나와요. 얘 천재 소프트웨어 용어, 초등 용어 사전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거 여기서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면 돼요. 자, 첫 번째 하트부터 볼게요. 자, 문제 해결을 위해 일련의 규칙에 따라 논리적인 순서로 설명하고 표현하는 방법 또는 절차라고 나와 있지. 아, 얘들아, 선생님이 지금 주황색으로 선 긋는 거는 안 그어도 돼? 선생님이 나중에 몰아서 필기해 줄 거니까, 밑줄 그어줄 거니까 안 그어도 되고요. 쌤이 필기하라는 것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트 보자. 두 번째 하트 보면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규칙에 따른 절차나 과정이래.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하트가 다 알고리즘을 의미한다는 거겠지. 나 그러면 이거는 필기할게. 교과서 88쪽 빈 공간을 찾아서 이거 필기하세요. 내가 지금 써주는 거. 알고리즘 땡땡 문제 해결 방법 순서 이거 필기하세요. 지금 88쪽 빈 공간에 알고리즘 땡땡 문제 해결 방법 순서 필기해 놓으세요. 자, 그래서 마지막 하트부터 볼게. 필기 안 한 사람 멈추고 필기하세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 방법, 명령어들의 집합이래. 자, 얘들아, 절차는 순서랑 비슷한 말이지. 과정도 순서랑 비슷하지. 그래서 이 세 가지 하트가 지금 알고리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알고리즘의 핵심은 바로 선생님이 필기해준 문장이라는 거야. 알고리즘은 문제 해결하는 방법, 순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겠지? 꼭 확인해서 하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림 하나가 나와 있잖아. 얘도 선생님이 네이버에 알고리즘 검색했을 때 그 소프트웨어 용어 사전 거기에 나온 거예요. 얘를 크게 가져왔어. 같이 볼게. 자, 크게 가져왔어요. 봐봐. 얘는 천재학습백과에 나와 있는 그림이었고 얘는 얘들아 교과서에서 가져왔어. 교과서 96페이지에서 가져왔거든. 서로 다른 책에서 가져온 거지. 먼저 첫 번째 그림부터 볼게요. 여기 보면은 얘들아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어떠한 방법 또는 순서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잖아. 최종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죠.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떤 방법들, 순서들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그러면 얘는 지금 알고리즘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봐봐. 자, 얘들아, 첫 번째 천재학습백과 그 사진 봐봐. 동그라미 있고요. 동그라미 있지? 그 다음 화살표 있지? 네모 있지? 마름모 있어. 자, 옆에 우리 교과서에 나온 거 봐봐. 동그라미 있지? 화살표 있지? 네모 있지? 마름모 있지? 봐, 서로 다른 책에서 가져왔는데 똑같아. 똑같은 모양들이 있어. 이거 뭐냐면 정해진 기호인 거야. 얘네들은 동그라미, 네모, 화살표, 마름모가 각각 의미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두 사진이 알고리즘을 표현하고 있다고 했잖아. 이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 지금 이걸 나타낸 게 순서도라는 거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순서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야.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순서도가 정해진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 도형을 가지고 있다. 이걸 보여주려고 한번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 여기 있는 만화 있잖아. 이 만화도 교과서 88쪽에 나와 있어. 그래서 얘들아, 내가 88쪽에 필기하라고 했잖아. 알고리즘 땡땡, 문제 해결, 방법, 순서, 이거 필기했잖아. 그러면 알고리즘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봐봐. 지금 이 만화 상황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그런 그림이 나와 있는데 여기도 문제가 있다는 거지. 이 만화에 나와 있는 문제는 말 그대로 횡단보도 건너기예요. 여러분 학교 올 때도 그렇고 그냥 일상적으로 돌아다닐 때 횡단보도 많이 보고 횡단보도 건너잖아.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알고리즘 용어를 알았든 몰랐든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던 거야. 여러분들도 모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었는지 한번 같이 보자. 첫 번째, 일단 횡단보도에 도착을 해요. 그러면 신호등을 확인을 해야겠죠. 빨간불인지 초록불인지 한번 확인을 해야 해. 그 다음 두 번째, 적색등이래. 빨간불인 거지. 얘들아, 빨간불일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가면 안 되죠. 그럼 정지하고 일단 기다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자. 세 번째는 녹색등이래. 초록불로 바뀌었어. 근데 초록불로 바뀌어도 바로 건너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차나 오토바이가 쓱 지나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좌우를 한번 살핀 다음 마지막 차랑 오토바이가 지나가지 않는다면 횡단보도를 건너는 이러한 네 가지 순서로 여러분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알고리즘으로 횡단보도를 지금까지 건너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옆에 글을 한번 볼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분들은 알고리즘을 알았든 몰랐든 이용을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치? 자, 그러면 내가 처음에 말한 거, 자, 유튜브 알고리즘, 여러분 알고리즘 하면 유튜브 알고리즘에 제일 먼저 떠올리잖아. 그래서 이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내가 알고리즘이라는 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순서라고 했어. 그러면 이 유튜브도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겠지. 얘 문제는 뭐냐면요. 시청자가 컨텐츠를 계속 보게 해야 한다. 유튜브는 기업이잖아. 그쵸? 그러면 기업은 이익을 창출해야 돼. 즉 돈을 벌어야 한다는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시청자가 계속 유튜브 앱에 머물면서 다양한 광고도 보고 이 앱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겠지. 그러면 이 유튜브에게 주어진 문제는 시청자가 컨텐츠를 계속 보게 해서 이 유튜브에 머무르게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네의 알고리즘, 얘네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냐면 바로
시청자가, 그러니까 너네가 원하는 컨텐츠를 계속 보여주는 거야. 너네가 관심 있는 분야의 컨텐츠를 계속 보여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화와 관련된 컨텐츠를 많이 봐요. 그러면 이 유튜브 알고리즘에 너네가 많이 보는 만화와 관련된 다른 추천 영상들을 띄워주는 거야. 그러면 너네들은 지금 걸 보고 다음에 추천 영상, 이것도 관심이 있을 것 같아. 이거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다음 영상을 보고 다음 영상을 보면서 계속 그 유튜브라는 앱에 머무르게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알고리즘으로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 해결하고 있는 거고요. 또 다른 거는 막 댓글 보면 알 수 없는 알고리즘에 이끌려서 여기 왔다, 이 영상에 왔다,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는 유튜브 측에서 직접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는 거, 혹은 그 사람들한테 이익이 될 만한 거를 추천을 해주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막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여기서 막 정해진, 선생님이 조사해 본 결과 정해진 거는 명확하게는 없던 것 같아요. 근데 주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시청자가 관심 있어 하는 콘텐츠를 위주로 알고리즘에 띄워준다는 거, 그거를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알고리즘과 유튜브 알고리즘이 똑같다, 일맥상통한다는 거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갈게. 자, 두 번째 해볼게요. 얘들아, 알고리즘 성립 조건, 얘는 몇 쪽에 나와 있냐면 89쪽에 나와 있어. 얘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얘들아,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정보를 배울 때도, 그리고 대학교에 가서 컴퓨터 관련 과를 가거나 수학 관련 과를 간다면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그때 이 알고리즘 성립 조건은 매우 기초적인 아이야. 기본.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지. 첫 번째는 뭐래? 맞아. 첫 번째는 입력이에요. 입력은 뭐냐면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료를 받아들이는 거야.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는 거야. 이 교과서에 보면, 교과서는 라면을 끓이잖아. 그래서 얘도 문제가 있어야 되잖아. 얘 문제는 뭐냐면 라면 끓이기야. 이 문제, 라면 끓이는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이 알고리즘 성립 조건을 한번 보여줄게. 자, 입력이라는 게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료를 받아들이는 거라고 했어. 그럼 문제가 라면 끓이는 건데, 그러면 라면을 끓일 때 필요한 자료는 뭘까요? 라면 끓이기 위한 준비물들이 되겠지. 예를 들어서 여기 라면, 분말 스프, 물, 냄비와 같은 우리가 라면을 끓이기 위한 준비물, 그게 입력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래? 두 번째는 출력이죠. 자, 그러면 출력 봐봐. 출력은 하나 이상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얘들아, 이상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무조건 하나는 꼭 나와야 된다는 거. 하나는 반드시 나와야 돼. 그래서 여기 라면 그림을 보면 일단 라면이 완성이 된 게 바로 출력이라는 거지. 그러면 얘들아, 우리 하나 퀴즈를 낼게. 우리 저번 시간까지 추상화에 대해서 배웠잖아, 그치? 추상화에는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가 있었어요. 그러면 출력은 현재 상태에 더 가까울까? 목표 상태에 더 가까울까? 맞아요. 출력은 목표 상태에 더 가까워요. 자, 얘들아, 라면 끓이기가 문제라고 했어. 그러면 문제의 현재 상태는 라면이 아직 끓여지지 않은 상태지. 그러면 목표 상태는 뭐야? 그치? 라면이 완성된 상태지. 그러면 라면이 완성됐다? 출력이랑 똑같죠, 지금. 그래서 항상 똑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출력과 목표 상태는 유사하다,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세 번째는 얘들아 뭐래? 그렇죠? 명확성이죠. 얘들아, 명확성은 명확하다라는 것의 명사지. 그래서 명확하다라는 건 뭐야? 항상 명확하다는 건 정확하다는 거, 딱 떨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밑에 봐봐. 모호하지 않고 명확해야 하는데 애매하지 않다는 거예요. 봐봐. 그러면 라면에는 뒤에 뒤집어 보면 조리법이 있는데 거기에 물의 양,
끓이는 시간 같은 게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 예를 들어서 물은 550ml 넣으세요. 끓이는 시간은 4분 정도 끓이세요.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으면 처음 라면을 끓이는 사람도 금방 맛있게 라면을 끓일 수 있겠지. 근데 만약에 물의 양을 막 너가 넣고 싶은 대로 한번 넣어보세요. 이러고 끓이는 시간을 익을 때까지 한번 끓여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처음 라면 끓이는 사람은 제대로 라면을 끓이지 못하겠지. 막 한강물이 되거나 아주 짜지거나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명확성이 되게 중요하겠죠. 자, 명확성이 성립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또 한 가지 한번 볼게. 자, 이 문장 한번 읽어보고요. 속으로 생각해봐. 너네는 사과와 배를 몇 개씩 가져갈 건지. 자, 생각을 했다면 선생님이 말을 해줄게. 일단 어떤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 나는 사과와 배를 각각 한 개, 사과 한 개, 배 한 개, 총 2개를 가져가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친구는 나는 그러면 사과 2개, 배 2개를 가져가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 그치? 왜 그러냐면 이 문장 자체가 명확성이 성립되지 않고 애매하기 때문이야. 이 문장을 보면 같은 문장이어도 다른 사람들은 서로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명확성이 중요하죠. 명확하게 나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할 때도 명확하게 말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문장을 명확하게 말하려면 사과 1개, 배 1개, 그래서 총 2개를 가져가 라고 말을 해주거나 사과 2개, 배 2개, 총 4개를 가져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줄 필요가 있겠지. 그래서 명확성이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하다는 거죠. 자, 4번째 보래. 4번째, 수행 가능성이죠. 수행 가능한 것은 가능하다는 건 반드시 실행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얘들아 너네 14살이잖아. 너네 라면 끓일 줄 아나요? 보통 끓일 줄 안다고 대답을 하더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라면 끓이는 문제에 대해서 수행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얘들아 3살짜리 애기한테 라면 끓여봐 하면 이 애기가 라면을 끓일 수 있을까요? 내 생각에는 불도 만지면 안 돼. 이 애기는 만지면 안 돼요. 위험해. 그러면 이 애기 같은 경우에는 라면 끓이는 문제에 대해서 수행 가능성이 없는 상태죠. 자, 내가 수행 가능성이 없는 상태를 한 번 더 보여줄게. 교과서에 있는 거야. 자, 2는 mc제곱 이걸 풀어보라고 했는데 이 친구는 이 문제를 풀 줄 모른대. 그러면 이 친구는 수행 가능성이 성립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까지 수행 가능성을 갖출 때까지 이 문제는 절대 해결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 가능성이 중요한 거죠. 자, 마지막 볼게. 마지막은 유한성이라고 나와 있죠. 유한성은 무한성의 반대말이야. 얘들아, 무한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뭘까요? 끝도 없다, 계속된다 라는 말이겠죠. 그러면 유한성은 그 반대니까 유한하다라는 말은 끝이 있다는 거겠지. 그래서 밑에 봐봐. 정해진 단계를 거쳐서 반드시 종료되어야 한다. 종료된대, 멈춘대, 끝이 있대. 자, 라면도 봐봐. 4분 30초를 끓이면 라면 조리가 끝난다. 끝이 난대. 끝이 있지. 얘들아, 만약에 라면 계속 끓이면 어떻게 되니? 그쵸? 라면 계속 끓이면은 이제 물 쫄아들고 짜지고 못 먹고 막 냄비 태우고 엄마한테 혼나고 이런 문제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유한성 중요하겠지. 특히 컴퓨터에서 유한성이 중요한 이유는 얘들아,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명령어를 받아들여서 그 명령을 수행해요. 근데 유한성이 없어서 계속 명령어를 처리한다고 생각해봐. 너네로 치면 너네한테 쉬지 말고 계속 공부해라 하는 거야. 그럼 어때?
지치고 공부하기 싫고 막 공부 그만두고 싶고 그렇잖아. 컴퓨터도 똑같아. 컴퓨터한테 계속 명령어를 처리하라고 하면 이 컴퓨터는 기계니까 계속 켜져 있으면 뜨거워지잖아. 일을 계속하면 뜨거워지잖아. 그리고 멈추고 결국에는 고장이 나요. 그래서 컴퓨터한테 유한성은 참 중요한 친구야. 자,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알아봤어요. 첫 번째 뭐였어? 입력이었죠. 두 번째 뭐야? 출력이에요. 세 번째는 명확성이고요. 같이 대답하고 있지? 네 번째는 수행 가능성. 이고 마지막은 유한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 꼭 알아가기. 자, 그래서 이 90쪽은 스스로 해오시면 나랑 같이 풀어보자. 나랑 같이 다 비교해보자. 꼭 해와. 도장 찍는다고 했어. 도장 수행평가예요. 자, 이거 89쪽에 계속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볼게. 자, 5가지 성립조건을 알아봤는데 이 성립조건을 왜 알아야 하는지 같이 볼게. 자, 첫 번째 볼게요. 첫 번째 아니라 빨간색으로 칠한 거 봐봐. 알고리즘의 절차와 과정이 확실치 않거나 오류가 있어. 그러면 해결하지 못하거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할 수 있겠죠. 왜냐면 틀린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면은 틀린 방법이면 당연히 문제 안 풀리고 많은 시간과 노력 들잖아. 그쵸? 그래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알고리즘 성립 조건을 이해해야 하는데 얘들아, 효율적이라는 말을 컴퓨터가 굉장히 좋아한다. 이 효율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빠르게,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라는 말이에요. 이 컴퓨터는 정말 효율적이라는 말을 정말 좋아해. 그러니까 컴퓨터에 대해서 뭐 조금이라도 뽐내고 싶다 그러면 효율성 하나 말해주세요. 컴퓨터는 효율적이라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 자, 그러면 자, 마지막이야. 힘내세요. 자, 알고리즘 중요성 볼게. 91쪽에 있는 내용이고요. 91쪽에 이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이게 알고리즘 중요성에 포함돼서 쌤이 가져와 봤어. 자, 얘네 둘 다 사람이야. 이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볼게요. 자, 남자친구가 이 여자친구한테 이번 주 학교 숙제 다 했어? 라고 물어본 거야. 그래서 이 여자친구는 응, 다 했어. 라고 했어요. 근데 얘들아, 이번 주 학교 숙제에는 엄청나게 많은 숙제들이 포함이 되어 있던 거야. 볼까? 정보 문제 푸는 거랑 영어 필기하는 거랑 음악, 노래 부르는 게 이번 주 학교 숙제에 다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친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안 해줘도 이 포함된, 내포된 의미를 파악하고 응, 다 했어 라고 대답할 수 있었다. 근데 만약에 이 남자친구가 똑같은 질문을 컴퓨터한테 했다고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컴퓨터는 이번 주 학교 숙제 다 했어? 라고 물어보면 컴퓨터는 이번 주 학교 숙제가 뭔데? 라고 오류가 나요. 뭔지 알아야지 대답을 하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컴퓨터가 알아듣게 말을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보 문제 푸는 거랑 영어 필기하는 거랑 음악, 노래 부르는 거 다 했어? 라고 물어보면 그때서야 컴퓨터는 명확하게 말해주니까 나 다 했어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무엇을 해야 할지 처리할 내용, 처리할 순서를 정말 명확하게 알려줘야 돼. 그래서 얘들아, 내가 88쪽에 필기하라고 했지. 필기돼 있어? 안 해도 돼. 알고리즘 땡땡 문제 해결 방법 순서
이거 하라고 했잖아. 그치? 이거 봐봐. 컴퓨터한테 알려줘야 하는 건 처리할 내용과 처리할 순서를 명확하게 알려주라고 했어. 이거 조금만 지울게. 미안해. 이상하게 동그라미 쳤어. 자, 요거 봐봐. 너네가 필기한 거 봐봐. 알고리즘이 뭐라고? 문제 해결하는 방법, 순서라고. 똑같은 말이지.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컴퓨터한테 중요해요. 이 알고리즘이라는 건 문제 해결 방법하고 순서가 명확하게 써 있는 거기 때문에 명확성이 필요한 컴퓨터에게는 아주 중요한 거지. 얘네는 이렇게 알고리즘을 통해서 명령어를 확인하고 그 명령어를 시행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이거가 방금까지 한 말이지. 알고리즘 왜 중요하냐면 컴퓨터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줘. 그래서 중요해. 근데 이게 교과서에 안 나와 있다, 얘들아. 그래서 91쪽 빈 공간에 네 번째 하트 필기해 주세요. 컴퓨터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돕기 위해서 요거 필기 한번 해주세요. 자, 아직 필기 못한 사람들은 멈춰서 필기를 해주시고요. 나는 첫 번째 하트부터 설명을 할게. 이거 91쪽에 계속 나와 있는 내용이다. 볼게. 자, 첫 번째 하트, 일상생활의 문제는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중요하대요. 지금 현재 사회는 복합적인 문제들이 엄청 많아. 하나의 개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개념을 포함해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근데 이 다양한 개념들이 있으면 막 섞여 있으면 헷갈리잖아. 그러면 알고리즘은 그 문제 방법, 순서를 착착착착 정리를 해주니까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때 아주 유용하겠지. 그래서 중요하겠지. 두 번째 하트 보자. 같은 문제를 해결을 할 때 선택한 방법, 순서 등이 다르면 다른 결과가 나온대. 예를 하나 들어줄게. 자, 코로나 상황이 좀 나아져서요. 우리가 체험학습을 갈 거예요. 현장 체험학습을 갈 건데 우리는 양평중학교에서 출발을 할 거고요. 어디에 갈 거냐면 롯데월드 갈 거야. 자, 롯데월드 가는 방법을 그러면 선생님은 세 가지가 나오는 것 같아. 생각을 해봤어. 일단 각자, 우리 학생들 각자 부모님 자동차를 타고 가는 방법. 두 번째는 대중교통인 버스를 타는 방법. 마지막은 기차 타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을 해봤거든. 그러면 같은 문제. 양평중학교에서 롯데월드까지 가는 문제에 대해서 벌써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 그치, 세 가지나 있지. 그럼 이 세 가지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봐봐, 얘네 셋은 교통비도 다르고 도착하는 시간도 다르지? 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타고 너네가 각자 알아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교통비는 기름값이 각자 들잖아. 그치? 그러니까 조금 비쌀 수 있어. 그런데 도착하는 시간도 봐봐. 자동차는 도로를 통해서 간다? 도로가 막히면 어떻게 되니, 얘들아? 느리겠죠? 그치? 자, 그럼 두 번째, 대중교통인 버스를 타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자. 교통비는 자동차보다 싸죠. 그 다음에 도착하는 시간은 내 생각에는 정류장을 멈추고 이러니까 자동차보다 늦게 도착할 것 같아. 자, 마지막 세 번째 기차를 보자. 얘들아, 교통비 기차는 얘들아 무궁화호는 좀 싸요. 무궁화호를 타고 간다고 생각해봐. 그 다음에 도착하는 시간은 얘들아 얘네는 도로를 가는 게 아니라 철도를 간다? 철도는 매우 빨라요. 그래서 자, 우리가 양평중학교에서 롯데월드까지 가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에 따라서 각자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교통비도 다르고 도착하는 시간도 다르잖아. 자, 그러면 세 번째 하트를 볼게요. 세 번째 하트를 보면 문제의 상황과 조건에 알맞은 알고리즘을 찾으래. 그러면 문제를 신속, 정확, 효과적으로 해결 가능하대. 자, 91쪽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볼게.
얘들아, 얼음판이야. 얼음판인데 이 여자친구는 스케이트를 탔다? 야, 남자친구는 뭐 탔니? 오리발을 타고 있어. 얘들아, 오리발을 얼음판에서 타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고 막 앞으로 못 나가고 자빠지고 난리가 나죠. 봐. 세 번째 하트 봐봐. 상황과 조건에 맞는 알고리즘. 봐봐. 여자친구처럼 얼음판에서 스케이트를 타야 되지. 오리발을 타면 앞으로도 못 나가잖아. 자빠지고.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문제를 신속, 정확,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상황과 조건에 맞는 알고리즘을 찾아야 한다는 거야. 얘들아, 신속, 정확, 효과적. 이거 내가 앞에서 컴퓨터 뭐 중요하다고 했는데 뭐 한 단어랑 똑같니? 효율적이랑 똑같죠? 효율적, 내가 빠르고 정확하고 효과적인 거라고 했잖아. 그쵸? 자, 그래서 네 번째 하트는 우리가 했고요. 얘들아, 힘내. 진짜 마지막이야. 자,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도 생명을 살리는 알고리즘을 작용하고 있는 그 심폐소생술 사용하고 있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읽어만 보시면 돼요. 자, 오늘 수업 듣느라 너무 수고했고요. 그러면 우리 푹 쉬고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자. 안녕.